시원한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 풀과의 힘겨루기로 한 계절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가물었던 올해는 특히나 병충해로 잘 자라지 않는 농작물에 농부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는데요. 진딧물이 아주 창궐한 거죠. 화학비료를 주면은 얘네들이 쑥쑥 자라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다 여기는 그게 그런 게 없는 거야. 화학비료를 일체 안 쓰니까 누구나 다 일반 농약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친환경 농약은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렇게 가격 차이도 나요. 그런데도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10% 20%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관행농이 10,000원 하면 이게 잘해야 11,000원 많이 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러니까 시장 그런 걸로는 못해요 이거. 그럼 소득 보존이 거의 네. 온종일 풀과 씨름에도 더욱 가난해지는 농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땅하고 접하면서 멀리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귀농을 못 하더라도 뭐 조그맣게 좀 진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한 5년 되니까요. 그 확신 같은 게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생명의 농업,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배우는 천주교 농부학교. 10년의 역사 속에 농부학교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농 기촌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귀농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한 열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도시민에서 농민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 더 빨리, 더 많이가 미덕인 세상에서 천천히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생명의 창조주 하느님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농부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단비 소식에 손길이 바빠진 농부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농부의 휴일이라는 말도 어느새 옛말이 되었습니다. 농사 지은 지 올해로 2해째. 초보 농부에게 노련함보다는 부지런함이 먼저입니다. 아, 맞네요. 이거 언제 다 이걸 다 따요? 두 분이서? 아 이거는 사실은 많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 동네 뭐- 분들에 비하면 농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텃밭입니까? 예, 예. 텃밭. 이 동네 분들은 이런 정도는 그냥 자기네들 그냥 뭐 경제 활동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냥 일도 없이 하죠. 적은 규모지만 화학 농법을 쓰지 않고 일일이 부부의 손길로만 커가는 작물들. 그래서일까요? 부부의 작물은 주변 이웃들에게 꽤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직거래로 해가지고 우리 그 소비자들 이제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파는데 이게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도 지금 저희가 친환경 인증 신청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수확량 거의 이제 지인들 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연고지 하나 없는 농촌 지역으로 들어온 김규호, 최효순 부부. 그들이 귀농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원래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결혼해서 남편 직장 따라서 서울, 전 중소도시 출신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이제 와서 살게 되면서 항상 서울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약해지고 저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저는 좋지 않고. 팍팍한 도시 생활을 힘들어했던 최효순 씨가 잠시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었던 곳이 텃밭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하는 텃밭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텃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15년 이상 그 주말 텃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도 퇴직하고 그래서 귀농을 해야겠다는 그 부부간의 합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귀농을 하게 된 겁니다. 귀농을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천주교 농부학교였습니다. 2013년도 2월경에 그 주보, 서울대교 주보로에 천주교 농부학교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농부학교 저는 이제 교육 받으면서 근데 참 끝까지 가기를 잘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게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삶을 사는데 많이 이렇게 무의식에서 작용을 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초보 농사꾼들에게 가장 신나는 일은 애정만큼 자라나는 농작물입니다. 땅 속에는 콩이라 이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땅콩. 이게 들어가요,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위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땅콩 비닐은 굉장히 얇아요. 얘네들이 이제 이게 들어가는 발이, 거예요. 발이 들어가서 이제. 예, 처음 보셨죠? 꽃에서 예, 예. 발이 나와서 발이 네. 나와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네. 열매를 맺는 예, 예, 꼬투리를 맵니다. 안에서. 땅 안에서. 그게 땅콩. 예, 신기했어. 그렇게 농부학교를 통해 부부가 배운 것은 농업 기술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지역 이웃에 대한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천주교 농부학교에서 감자 한번 심어봤거든요. 근데 이걸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심는 방법을 아는데 구체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동네에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우리 멘토가 저분 하나 더 먹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감자를 그 씨감자를 4쪽을 나눠가지고 한 2주 동안 이것을 그 보관한 다음에 나중에 한쪽씩 심어라. 그래가지고 직접 저한테 시범을 보여줬어요. 옛날에 전원일기로 말하면 최불암 씨 같은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살아보니까 우리가 미움받게는 안 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 지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동네 분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인사 저절로 됐어요. 뭐 잘해보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가 여기 이사 온다 뭐 이렇게 잘 봐달라 뭐 나중에 우리 농사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짧은 기간, 아직은 농민이라 불리기엔 어색하지만 생활 안에서 부부가 생각하는 농부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뭘까요? 귀농 귀촌을 하는 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을 하나의 도피처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생활의 기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그리고 생명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창조 질서 조화 이런 관련해서 그 자기가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그의 이런 귀농 귀촌을 생각해야지. 또 한 가지는 그 이념적으로 그 생명 농업 그다음에 그 하나의 그 질서를 이렇게 조화시키는 이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도 3일의 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생산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당일날 이렇게 수확해서 나가는 부분들 그것들이 이제 좀 빠듯하죠 실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제가 뭐 좀 적게 나가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맞춰주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주 바쁜 농사일을 제쳐두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자신들의 작물이 직거래되고 있는 팔당 생협과의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은 우리 농이 많이 팔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농 쪽에서는 할당 생산자들 열심히 농사지니까 우리 농 갖다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서로 간에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 건 아니었고 서로 간에 약간의 시행착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우리가 금 나가는 우리 농의 체계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사실은 농민들도 굉장히 큰 고민인 거예요.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을 맞추자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따서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보내느냐가 큰 고민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따서 이걸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또 더 시간이 더 땡겨졌단 말이에요. 이렇듯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익숙해 보이는데요. 오랜 기간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농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대강 토건공사로 사라질 뻔한 생명의 땅, 두물머리를 온몸으로 지켜낸 농민들입니다. 천주교 농부학교도 생태농장과 실습을 두물머리에서 진행하며 농민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해왔습니다. 최효정, 박정국 씨 또한 천주교 농부학교 출신으로 두물머리 투쟁이 인연이 되어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천주교 농부학교 거기 이제 5기로 들어갔거든요. 실제 그 전까지 농사 거의 몰랐죠. 근데 이제 천주교 농부학교 들어가서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새로운 또 두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이제 두물머리 이제 농지보존 투쟁하는데 이제 가게 됐죠. 제가 이제 농부학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봄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미사도 하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배우는 걸 시작한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두물머리 이제 그게 마무리되고 나서 같이 이제 여기 와서 그때 있던 네 농부 중에 두 농부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제 논두하고. 두물머리 농민들이 좋아 스스로 농부가 된 박정국 마르티노. 초보 농사꾼으로 3번의 계절을 맞는 동안 부인과 떨어져 산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는 저기 아까 병인 형네 농마 거기서 거의 같이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아니요, 여기 와이프는 직장 다니는데 이렇게 쉬는 날짜가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제 쉴 때 보통 이틀 쉬니까 전날 와서 같이 일하고.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촌에서 함께할 날이 생각보다 여의치는 않은데요. 생계. 예, 그런 것만 보장이 되면. 큰일 났어. 저거 빚을 잔뜩 얻어갖고 사놨으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밖에 안 되는데 저걸 갚으려면 1년에 3천만 원을 갚으려면 원금은 농사져서는 못 갚아요. 제가 봐서는. 그랬으면 형이 한 1년에 한 5천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야 먹고 살면서 3천 얼마를 갚아나가야 돼. 땅을 사서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을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이게. 자기 땅 없이 오로지 농사만으로는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농부의 삶. 농지도 거의 그래서 천주교 농부학교를 졸업해도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우 드문데요.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셨다가 가서 한 3, 4년, 5년 이렇게 짓다가 다시 서울로 다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어려워서.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서 돈을 버는 게 어렵다. 근데 그것도 많은 대농을 하는 게 아니라 소농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되는데 빚을 갚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 불안한 미래와 부부간의 생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농부의 삶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부학교로 인해서 지금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많이 이제 떨어진 친구든 뭐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못 만나는 그런 부분 빼고는 작은 행복감이 많아요. 농사에서 얻어지는 행복감도 있고 여기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제 마음에 편하니까 이게 참 농부학교가 끌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었으면은 몰랐겠죠. 이렇게 같이 하는 농사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3년째 농사를 셋이 거의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거, 그다음 뭐 또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뭐 형이나 이난이나 다 그런 것들이 잘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봐도 좀 특이하게 봐요. 저게 언제 깨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깨지고 가니까. 여기서 두물머리에서 사귄 사람들은 어디 뭐 누구 밭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남의 밭에 가서도 잡초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연신 막 잡초를 뽑아요. 남의 밭에서. 이런 식으로 뭐 농작물이나 농사나 그런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잠깐 이제 도시에 나가면 적응이 잘 안 되고 되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빨리 이쪽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농민을 위한 기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두물머리 싸움에서 이제는 농사와 생활을 함께하며 공동체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 농사지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좀 답답하죠.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고생하러 오려고 하는지 우리야 그냥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지만. 근데 그게 좋대요 또 효령이도. 우리는 빨리는 없어. 거의 다 됐지. 물질이 채울 수 없는 작은 행복들이 모여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가꾸고 있는 건 아닐런지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자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의 기준인 사람들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몸소 익힌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는 행복한 미소들. 그들처럼 작은 것의 소중함에 좀 더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 하느님의 뜻과 길에 맞닿아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햇빛 같은 거, 바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작물을 어떻게 경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더더욱이 제가 그 귀농하기 전보다는 하느님을 그 기묘하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됐어요.